앞에 잠시만요. 시작하시죠. 앞에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 최민호 신앙인의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7일이죠. 월요일이죠. 17일부터 우리 세종보 건설이 끝난 뒤에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 입장을 발표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보 재가동을 촉구해 왔던 우리 시로서는 환경부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세종보 시험 가동 정기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 가동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세종보는 2012년 설치돼서 5년간 가동을 했지만 지난 2018년 이후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숨은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3월 17일부터 시험 가동에 이르게 된 것이니 저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제 시험 가동에 들어간 만큼 시험 가동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재가동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를 강력히 환경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세종보를 가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종보가 일부에서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종보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금강, 영산강, 낙동강, 보호 설치라는 표현 속에는 마치 4대강 계획의 하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비친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세종보는 4대강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종보는 우리 행정수도가 되어야 할 세종시의 친수공강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도에 수립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의 계획 때 추진됐던 법이에요. 4대강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우리 세종시라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독자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좀 해주시고 이걸 시민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종시에 새로 신설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량 확보 그리고 친수공강 조성을 위해서 조성되고 설계된 것이지 4대강 계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12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2년에 완공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수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제3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 가동을 중지하면서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보 재가동 내지는 세종보 가동을 기대하고서 그간에 설치했던 마리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12억 원입니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 이용됐던 예산들이 전부 다 낭비로 돌아간 것이죠. 이 세종보가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발생한 그 문제가 그냥 금전적인 문제와는 아닙니다. 세종보가 완전히 개방되어서 방치되는 동안 금강 내부에 모래톱이 쌓여서 유격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강이 강답지 못하게 자꾸만 육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이 점점 좀 쌓아 올라가서 하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홍수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홍수 시에 대청된 물을 대규모로 방류하면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강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설도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금강이라는 이름부터가 옛날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물결이 호수같이 잔잔해서 바로 비단과 같이 곱고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금강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이렇게 물도 많고 잔잔한 호수 같은 금강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수량이 적고 그리고 메말랐냐 그러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980년도에 대청댐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도에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유량도 줄어들고 유량이 줄어드니까 유속도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강의 수변 시설이나 라는 것들이 부적절해지고 따라서 퇴적화는 더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세종군은 호수공원이 이미 인공적인 호수 아닙니까? 그 물을 대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종보에 있는 물로 금강의 물로 호수공원의 물도 대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 있는 각종 지천의 물도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대주는 용수원 내지는 그 수량 공급의 원천으로서 세종보가 활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 말라가면 호수공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종보를 개방함으로써 금강의 물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 양화리에 오히려 또 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호수공원에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단체나 하는 일부 인사들이 고가동을 하면 녹조 발생이나 수질 오염에 주범이 된다 라고 해서 세종보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의하면 녹조 발생과 수질 오염은 기상 조건이나 오염원의 유입 등과 같은 다른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보를 가동한다 안 한다, 물을 담수했다 아니다 에 따라서 녹조 발생이나 수질 오염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게 과학적인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2023년 9월에 세종보 재가동을 최종 결정한 것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수질 오염이 된다, 녹조 발생한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국가가 한 것을 뒤엎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자꾸 부정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원과 환경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녹조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물을 가두었을 때 담수 시와 개방 시의 차이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또 수질 변화도 거의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을 했고 30여 원, 3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보수 사업을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더더구나 세종보는 아시다시피 세웠다 뉘었다 할 수 있는 가동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라든가 수량에 문제가 있으면 세종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물을 더 흘려보낼 수도 있고 더 많이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11.6m 정도의 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른 수중보로서도 활용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보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건설된 것인 것이기만큼 이런 수질 오염이나 또는 녹조 현상 때문에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 설치된 세종보를 그냥 활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또 환경부와 함께 이 보호 가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관리를 찾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세종고를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그리고 가동할 것을 그동안 여러 번 촉구해 왔습니다. 세종고가 재가동하게 된다면 그 좋은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 금강 수위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변 공간을 활용한 휴양, 레저,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수변 상과의 경제 효과도 대단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친수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활용한 비단강 프로젝트였습니다. 비단강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세종도 금강에 물이 다 이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세종도를 활용하면 연간 9,30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00메가와트라면 한솔동 주민의 절반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런 걸 방치해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재가동을 해야 된다는 찬성 여론이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종고 시험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공사가 안 됐고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됐고 시험 가동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렇다면 세종고를 가동해서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를 누려서 경제적으로도 세종시가 활성화되고 관광장으로도 쓰고 전력도 생산하고 또 수량이 많아짐으로써 일부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 수생식물, 수생동물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수량이 많아지면 서식동물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졌죠. 어떻게 적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신환경적인 조건으로서 생태적인 부분에도 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안정적인 수량 확보 그리고 친수 공간을 위한 세종고 가동을 놓고 소모적 논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설 방치를 통해서 야기되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갈등까지도 지금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 예측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 변화가 가장 무서운 게 가뭄입니다. 어느 때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세종시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수량들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경제에도 관광에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종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재가동을 통해서 그리고 재가동을 이후에 과학적이고 관리적인 체계 강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신속히 세종고 가동을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저는 힘을 모으겠습니다. 따라서 하천을 불법 점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는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종고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더 밝은 금강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게 팩트 그 자체로 세종고의 장단점을 파악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이 말이 오류가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오류가 없다면 세종고가 재가동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님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한쪽으로
네, 연합뉴스 한종구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세종보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 반발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시의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환경단체하고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그러는데 얼마나 대표성 있는 환경단체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환경단체를 지지하는 그런 시민들이나 또 환경단체라고 하지만 이게 범환경단체 모든 시작된 의견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네, TJB 이수복 기자님. 네, TJB 이수복 기자입니다. 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이 일부 환경단체가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어주셨는데요. 실제로 고철거를 위한 시민행동 같은 그런 단체들이 찬방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철거 강제 집행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일단은 뭐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도 한 말씀.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일 거예요. 불법 여부를 떠나서 재가동할 때 그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세종보를 재가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재가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모아서 관계 당국 협의를 나갔습니다. 네, 다음 이세종 뉴스 권호중 기자. 네, 이세종경제 권호주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구득이 무서워 장 못 당구나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최민호 시장님 출범 후에 비단강 살리기를 한다고 해서 제2의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도 보면 대전시에서 시청에 농성을 하는 그 상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행정 집행을 해서 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수질 오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금강도 중요하지만 금강을 위에서 내려오는 미호천, 충북이나 대청천, 대전 인근에서 내려오는 수질이나 그것도 사실은 보면은 준설을 한 60년 동안 못해서 몇 년 전에 나왔던 국남차도 뚝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충북 또한 준설을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세종시도 하루빨리 준설을 해서 제2의 한강에 기적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정댐을 건설한 뒤에 이 하상의 퇴적력이 계속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청댐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퇴적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 물이 있어서 쓸려 내려가니까. 그런데 그걸 준설이라는 걸 하는 것도 자연성의 훼손이라고 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에 그 미호천 주변에서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그 지하차도에서 굉장한 피해가 갔습니다. 인명피해가 몇 명이 몇 분까지 인명피해를 봤죠. 그때 옛날 사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제방 후에 준설 결사반대 내지는 준설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 환경단체가 걸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설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 제방 후에 준설 반대한다는 환경단체 플래카드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틀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시킨 원인이 된 겁니다. 금강도 지금 계속 이 하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 대량 홍수가 벌어질 때 범람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준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기상재해가 기후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순식간에 생기는데
가장 우선 기생제를 가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가뭄이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는 아직 인간의 과학으로 물을 못 만들어내요.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바다로 다 흘려보내고 정말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 도래했을 때 우리 시민의 생명, 우리 시민의 환경 어떻게 책임지라고 무책임하게 물을 담는 걸 막는 것입니까? 물을 막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지금 스스로 지하공을 파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공을 파므로써 지하수는 고갈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야기되는 게 싱크홀 아닙니까? 제2차, 제3차의 환경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연성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 정부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새 정부를 막는 것이야말로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대청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대청댐에 대한 바로 보완책을 새 정부로서 해두어야 바로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유지해왔던 금강의 수량과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점점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똑같지만 필요한 수량이 점점 용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 오염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와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같이 우리가 병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해설이 유은규 기자. 네, 세종해설이 유은규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가수기 유령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데이터 좀 저희들이 좀 이해를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비교 데이터는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최원석 의원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석한 공무원들께서 이제 갖고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 임채성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때 인사청문회 요청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신지, 예? 신경이 변화가 있는지 또는 어떤 최종 입장을 언제쯤 밝히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오늘 새 정부에 좀 집중하고요. 그때 가서 또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문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자료가 있는 대로 제공하겠습니다만 지금 기후 변화라는 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미래를 확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예측할 수 없고 위험성에 있다는 것을 다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가 들이닥치 못하는데 과거의 데이터 갖고 우리는 대비를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는 걸 있는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만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해서 미래를 자꾸 확정시킬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변함없이 과거의 데이터도 수심이 2m까지 나왔습니다. 금강은 원래 수심이 2m 이상 흘렀던 곳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m도 안 됩니다. 몇십 cm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게 자연성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네, 다음 대전 MBC 김성구 기자님.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브리핑 도중에 한 말씀 중에 이제 고를 가동해서 물이 많아지면 생물 다양성도 더 오히려 나아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생각한 것과 그리고 또 뭐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물이 보이면은 뭐 녹조 문제도 발생하고 또 뭐 물고기나 이런 뭐 죽음 문제도 좀 생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담수가 생겨서 생물 다양성이 많아진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게 큰 오해라는 겁니다. 물이 담수한다고 해서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동부라고 했잖아요. 지금 11.6m로 지금 가동부가 그 높이가 되어 있는데 물이 고이다 보면 물이 담수가 되면 더 넘칠 수가 있어요. 흐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생태계의 그 순환을 위해서 세정부에 어도라는 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생태계로 왔다 갈 수 있는 어도를 별도로 설계해 놨습니다. 왜 새 정부를 가두면 담수가 되고 물이 고인다고 그런 국회에서 자꾸 확산시키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흐릅니다. 물을 흐르는데 많은 수량의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게 자연성입니다. 저수지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위에 그 소양강 때문에 이때이 많기 때문에 한강의 물이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전부 다 수중보를 만들어서 한강의 물이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눈을 감으십니까? 새 정부는 수중보의 역할도 할 것이고 가동보로서 그 높낮이도 조절해서 물이 계속 흐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마치 새 정부가 있으면 죽은 강이고 고인물이고 저수지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곡해를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김병기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제 의회에서 재가동 결의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대표성이 있는 환경단체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표성이 있는 기관인데 이런 발표를 하실 때는 그 기관과 의회와 한번 좀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의회부터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의원들 간의 협의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부결은 됐지만 거기에서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대부분 반대했어요. 어제는 찬성하신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9대 9라는 동수로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의원이 점점 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제 국민의힘은 전액 찬성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과반수이기 때문에 9대 9로 부결은 됐습니다만 방향성으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더더구나 거기에 기권한 분이 또 두 분 있어요. 그럼 반대 표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분이 찬성을 하고 기권을 했다는 것은 새 정부 가동에 대한 보호 가동에 대한 좋은 시그널로 난 보여진다. 변화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여쭙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가뭄 말씀하시고 안정적인 공급, 용수 공급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새 정부 물로 해서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수공원 용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양아치수장 어쨌든 개선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물에 쓰기 위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수요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뭄이 온다든가 할 때 장담할 수 있나요? 호수공원에 물이 말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쓴다고 그러는데 물이라는 건 쓰기에 따라서 굉장한 용도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부족한지 아닌지를 더 검증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전에 세종보 금강에 물이 지금보다 많았을 적에는 적어도 지하공 파가지고 농업용수 쓰지는 않았습니다. 양수를 썼겠죠. 그리고 호수공원이나 지천이나 우리 방축천이나 그 지천물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 흐르는 말이 그걸로 됐어요? 나는 그것도 더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기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여기서 막아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확정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쓰지 않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다. 이렇게 확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과학적인 검증 데이터라든지 예측 결과가 있은 다음에 막더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검토를 했고 감사원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재가동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공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선행 절차를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절차가 밟아진 상태에서 공사가 완공이 됐으면 이제 재가동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시장으로서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뉴스피치 김희연심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피치 김희연심 기자인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가 세웠던 새 정부 계획을 철회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 해봤으면 탄력적인 운영이 이해가 되는데 이 새 정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해본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생태 문제도 있었지만 새 정부에 잦은 고장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담이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뭐가 지금 늘었다고요? 뭐가 늘었다는 부담이 있었다고요? 좀 못 들었어요. 네, 당시에 생태 문제도 있었지만 새 정부에 잦은 고장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혈세가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30억을 썼는데 물이 새는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담수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생태 관광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환경단체들 중에는 검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함께하는 환경단체 중에 환경연합은 1987년부터 시작된 환경단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시장님께서 검증된 환경단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환경단체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서. 검증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결의문을 보니까 금강, 영산강, 낙동강 보호 설치 반대하는 시민단체 이렇게 환경단체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확한 건 하여튼 금강, 영산강, 낙동강 보호 설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환경단체였습니다. 낙동강, 영산강 반대하려면 다 싫어 이겁니다. 근데 왜 금강까지 와서 반대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닌 분들이 왜 금강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정부 때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검증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한 것이고, 그래서 가동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낸 것이고, 제가 논점을 삼는 건 자꾸가 4대강 계획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4대강 계획이 아니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이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제가 기억합니다. 제 전임 시장이 이춘희 시장 때도 이 새 정부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춘희 시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 당시에 TV 토론할 때 이춘희 시장의 뜻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을 알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특징은 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이 점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그거를 막으로서 물이 막힌다는 둥, 물이 고인다는 둥, 흐르지 않는다는 둥, 이런 단언적인 말씀을 한다는 것, 왜 해야 된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검증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도 했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 했다면 최근에 검증이 크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혁교. 네, OTN 이만선.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저는 그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수면 어업이 충남 같은 데는 약 230개소가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세종보가 가동을 하다 보면, 담수가 하다 보면 내수면 어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하합강 바로 밑에 그 캠핑장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월산리에 아주 좋은 습지도 있거든요. 그걸 관광화한다는 이 야심찬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차피 물이 있어야 내수면 어업도 되는 것이고 내수면 관광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강이 강입니까? 물 없는 강이 강입니까? 나무 없는 산이 산입니까? 강에는 물이 흘러야 되고 산에는 나무가 물창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자연성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수면업이 됐든 내수면 관광이 됐든 하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인데 물 없는 건강에서 내수면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내수면 관광을 어떻게 제가 증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시장님한테 아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세종보 고장 문제하고 생태 관광 산업을 개발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왜 의지가 없겠어요? 고장이 있으면 없게 해야죠. 그리고 생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우리가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죠. 제가 세종보 가동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편협하게 저를 바라봐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겠고 생태를 무시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수생자원이라든가 생태 생물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자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하고 더 활용하기 위한 전제가 물이 좀 있는 강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금강이 강입니까? 그런 천이 어디 있어요? 불과 1m도 안 되고 50cm, 60cm밖에 안 되는 그런 수위를 가지고 금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금강이라 하면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대청댐이 되기 전에는 금강 수위가 적어도 2m 이상이 됐습니다. 그게 강의 모습 아닐까요? 대청댐 때문에 그런 강의 모습이 없어졌는데 그걸 세종보라는 보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성을 회복하자는데 왜 그게 잘못된 것이고 반대해야 할 일입니까? 차라리 대청댐을 허문다면 저 세종보는 진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친환경 생태 산업에 대한 개발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배만 띄우는 게 아니라. 좋아요. 그것도 가능하다면 환경단체와 함께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될 얼마든지 의지도 있고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생태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한쪽한테 저기 세종파랑이 박은주. 네, 세종파랑의 박은주입니다. 오늘 보도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2012년 이후 낙동강이 해마다 녹조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계속 현재까지 이어지는 얘기인데 결국은 학자들이 수년간 노력 끝에 오늘 밝혀졌어요. 지역 주민들 코 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환경단체와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강경해지는 분위기까지 갖고 시장님 말씀 중에 안전을 위해서는 뭐 그분들에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자의 입장에서 우려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발표까지 오늘 기사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환경이란 단어를 빼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 지역 주민들도 내 코 속에서 그런 물질이 검출되면 어떡하나? 이거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나? 우려의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종 지금 환경단체와 만나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아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분들과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도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대비 상황, 이 대비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때문에 대비해야 되나? 아까 과학적 데이터랑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비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게 포인트가 짚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십사.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계속해서 알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왜 대비해야 되는지, 왜 가동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지금 1시간에 걸쳐 설명을 드린 내용이 거기 있고요. 환경단체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코 속에서 녹조가 발견됐다는 게 낙동강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금강에서 낙동된 증거가 와야 되잖아요. 마치 광우병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 사 먹지 말자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조금 하나 갖고 큰 거를 소탕 대실해서도 안 될 일이고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미래 예측적이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 그리고 종합적으로 세종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대청댐을 허물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럼 제가 세종보 만들려고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청댐을 만들면서 생겨지는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